안녕하세요. 마음톡 연구소의 대표 백선영입니다. 이번 편은요, 비폭력 대화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비폭력 대화 1편을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욕구, 니즈는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구를 이해하면 감정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에 감정이 탁 들어왔을 때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 욕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욕구를 이해하면 상대방의 욕구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저의 강사 초창기 시절에 매일 강의를 준비하면서 너무 지쳐 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 어려움의 고민을 털어놓자 친구들은 캠핑을 가봐, 여행을 떠나봐, 영화를 봐봐 등 다양한 방법을 알려줬거든요. 그리고 친구들과 캠핑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잘 회복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저에게 자문해 봤어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들으니 저한테 필요했던 것은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즉 저의 욕구는 혼자만의 시간이었던 거죠. 저는 그 순간부터 혼자만의 시간을 위해서 하루에 30분 정도의 산책으로 마음의 회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쩌면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기 전에 캠핑, 영화 등의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극, 감정이 들어왔을 때 빠르게 반응하기보다는 현재 내가 원하는 욕구를 찾고 그 안에서 도구와 방법을 선택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정과 욕구를 찾았다면요, 이를 표현하는 부탁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부탁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해주길 바라는 행동의 부탁입니다. 다음은 나의 감정과 생각을 전달했을 때 상대방이 내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 하는 연결의 부탁입니다. 강의 중에 부탁하는 연습을 할 때 강사님, 제가 말한다고 상대가 바뀌겠어요? 만일 이런 부탁을 하면요, 저를 더 우습게 볼지도 몰라요 라고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자신의 선택한 말과 행동이 타인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자기 검열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숨긴 채 살아간다면 타인은 나를 이해할 수 없고 나 역시 온전히 나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또한 부탁과 강요는 다릅니다. 부탁은 상대방의 감정과 욕구가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반면 강요는 상대방이 무조건 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상대방도 거절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면 자기 검열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절했을 때 당신이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당신은 부탁이 아닌 강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탁하려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부탁할 때는요, 긍정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의 부탁입니다. 앞으로 생산팀의 팀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부탁이죠. 팀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빠져 있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 생산팀의 팀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 아침 9시부터 20분간 티타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행동을 제시하는 것이 행동의 부탁입니다. 대화를 할 때 나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신이 한 말을 상대방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좀 말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부탁하는 것이 연결의 부탁입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연결의 부탁인 거죠. 비폭력 대화의 과정은요, 관찰, 느낌, 욕구, 부탁입니다. 처음에 비폭력 대화를 시도할 때요,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함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익숙해질수록요, 차츰 내 안에서 표현의 자유를 갖게 됩니다. 비폭력 대화는 즉각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잠시 멈추고 내 안의 감정과 욕구를 인식하고 또는 상대방의 감정과 욕구를 인식하고
나 또는 상대방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관찰입니다. 사실과 다른 해석으로 나와 상대의 마음을 왜곡하거나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죠. 내가 판단과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오해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찰이 가능해질 때 감정과 욕구를 느끼고 부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 비폭력 대화를 시작할 때는요, 한 가지씩 먼저 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저는 관찰만 해보겠어요. 결심했다면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고, 또는 저는 오늘 느낌과 생각을 구분해서 표현해 보겠어요 라고 한다면 느낌만 느껴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한 계단씩 오르다 보면 나와 상대의 마음을 연결하는 평화로운 대화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심리학을 기반으로 관계 코칭과 리더십을 전하는 강사 백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